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홍해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까지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하면서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홍해가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으로 둘러서 간다면 약 9,000km 증가하게 되고 시간도 최소 7일 이상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에 이어서 또 세계 2위 석유사인 BP 또한 밤사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HMM 그리고 흥하해운 함께 움직였습니다. 관련주들 오늘까지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21일 내일이죠.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12% 약보합순에서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5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1,4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엇갈리게 지금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78% 상승하면서 8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어제와 동일하게 기판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온 디바이스 AI를 넘어서서 CXL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CXL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GPU나 CPU 같은 CPU 그리고 그 장치 사이에서 메모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요. 이때 병목 현상을 조금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연초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판 관련주들은 덜 오른 상태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나마 CXL과 맞물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나라 장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건데 이제부터 6거래일 남았죠. 6거래일 남았는데 금방 지납니다. 왜냐면 마지막 날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급등 나온 적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7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서 급등은 잘 못 봤고 그냥 조용히 끝납니다. 급락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럼 이제 한 5거래일 정도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배당락 날은 증시가 빠지는 날이죠. 일반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도 안 좋고. 그럼 배당락 다음 날 증시가 있기는 하지만 뭐 회복하는 데는 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계속 가면서 점점 재미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년장을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잘 보겠습니다. 미국 장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죠. 유럽 시장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보면 살짝 조정받았죠. 근데 이게 조정이다 아니다 뭐 그건 아직은 없어요. 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르지 못하니까 그냥 살짝 밀린 것뿐이고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나스닥 뭐 다 올랐고요. S&P 500도 올랐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7주 정도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 이후 그래서 6년 만에 최장 긴 상승을 보였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뜨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급락하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춤거리면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밀려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여튼 근데 얘네들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다라 그랬죠. 일단 주도주 섹터는 IT가 될 것이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저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것도 엔비디아랑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자꾸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회복세다, 좋다, 미래가 창창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쪽은 주도 섹터로 두되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겨울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제약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빨간색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아서 어제는 반반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10개 중에 7, 8개? 조금 오버하면 9개, 10개? 거의 8, 9개가 지금 다 빨간색이거든요. 일단 HLB도 11%대 아주 초강세지만 차바이오텍도 7.8% 강세고 하지만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오늘 1%에서 2%대 반등 주는 애들이 꽤 많이 보인다는 거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독감 환자가 많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뉴스로는 막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는데 어쨌든 겨울철이고 계속 독감 환자가 늘 것 같은 그런 당국의 예상과 좀 맞물리면서 주식들도 꼼지락 거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주도 순환매가 괜찮고 IT는 주도주의고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종목은 겨우 또 IT이기는 한데 못 갔던 종목의 순환매를 노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자 우리나라 시장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빠지기도 애매한 게 뭐 미국 장이 뭐 빠져야 같이 빠지죠. 미국 장은 이미 벌써 이렇게 벌써 우리나라 지수 따지면 3,300을 돌파한 상태에서 3,4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살짝 빠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2,550은 돌파 안착했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장은 맞고 자 그럼 올해 고점 2,668 이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부터는. 근데 저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며칠만 움직이게 되면 저거 돌파합니다. 근데 그냥 일부러 이 나라를 아니 그러니까 이 주식을 억누르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라 그러죠. 걔네들이 저걸 풀어줘야 되는데 안 푸니까 저게 계속 못 올라가고 지금 억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6거래일 남았지만 6거래일 안에 돌파하는 그런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돌파하겠거니 생각하고 천천히 가면 되겠고요. 계속 순환매랑 바닥주랑 패턴주랑 계속 좋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안 갔던 애들도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급등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테마주들은 일단은 다 챙겨보는데 저는 제약주를 꼽았습니다. 겨울이니까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도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유전자 가위 관련주 뭐 등등 어쨌든 이슈들은 있죠. 뭐 HLB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강할 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게 목요일 날 뽑은 HLB 이거 있죠 HLB 여러분들한테 바이오스텝을 드렸지만 HLB 바이오스텝을 드렸지만 HLB 요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 뽑은 불기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 종목은 잠수 타면 뽑지를 않습니다. 일단 들고 일어서야 돼요.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뭔가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 뽑았던 종목인데 잘 가죠. 그래서 그런 테마 장세이기도 하고 물론 뭐 다른 지금 뭐 해운주들도 잘 움직이고 그리고 오늘은 뭐 할인지주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뭐 내년장을 생각하면 못 간 종목들은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전까지는 다들 테마주의 흐름들이 한 번씩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말 안 들었던 다날도 움직이는 거 봐봐요. 다날 저는 이거 하도 안 가길래 그래 이거는 뭐 진짜 갈 생각이 없구나 세력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얘도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이런 것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내년 3월 전까지는 한 번씩은 다들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폭락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주 섹터는 일단 IT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보자. 그리고 특히 겨울이라는 특성상 제약 바이오주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인터플렉스입니다.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적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0.37% 상승하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1,7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은 또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웬만한 지금 IT주들은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합니다. 얘도 인터플렉스도 그 FPCB, PCB 관련주로서 지금 뭐 최근에서는 대덕전자도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 드렸지만 뭐 심텍도 이전에서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코리아 서킷가 급등을 해서 쫓아갔던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무슨 종목이냐? 제가 그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따가도 얘기해드리겠지만 왜냐면 이거를 표적 종목으로 아침에서 추천해드렸고 최근 들어서 뭐 근 한 3년, 4년 동안 해서 가장 큰 수익이 뭡니까? 라 물어보면은 제가 드렸던 3, 4년 전에 드렸던 에코프로 BM인가 에코프로가 7,800%인가 그럴 거예요. 수익률이 그런데 그거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정도 내에서 뭘 가장 여러분들 수익을 드렸느냐를 봤더니 이수페타시스였어요. 작년 12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게 600%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도 좀 받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모양 다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수급도 좋고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그게 왜 움직였었냐면은 엔비디아에다가 뭘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AI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PCB예요. PCB 관련주 쪽인데 그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 그 구현하려면 PCB가 필요하거든요. 그래픽 카드도 네모 판때기에다가 다 반도체 꼽아 놓은 거죠. 그 판때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PCB예요. 어쨌든 그걸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했었던 이수페타시스인데 다시 PCB인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으로 다시 등극이 되면서 얘가 갈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가면 인터플렉스는 어제 봤죠. 차트가 주봉, 월봉 보면 완전 날바닥에 껌딱지처럼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만해서 오늘도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IT 섹터는 꼭 한두 개는 꼭 챙겨가야 되는데 PCB를 가지고 있든 시스템 반도체를 갖고 있든 오늘 시스템 반도체도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어보우 반도체 아주 급등하고 날아다니던데 에이드 칩스도 오랜만에 급등하고 올라가고 이게 다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들도 좋고 근데 시스템 반도체도 좋지만 그게 이제 구현이 되려면 PCB 관련주들도 같이 가야 돼요. 판때기에다 꼽아야 되니까. 그래서 칩, 판때기 관련주, PCB 관련주, 뭐 그 다음에서는 이제 콘덴서 나중에서는 MLCC 이게 항상 IT주들이 움직이면은 이제 움직이는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부품주들인데 어쨌든 이따가 가격 전략 또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인터플렉스입니다.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11일 카카오 52,000원에 접근을 받고요. 5%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2일에는 DB하이텍 61,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3일 그리고 12월 14일에는 대덕전자 27,000원에 접근을 받고요. 각각 5% 그리고 4%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HLB 바이오스텝 2,880원 말씀해 주셨고요. 2%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모든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셨는데요. 모두 다 수익률 달성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주목해봤던 12월 18일 인터플렉스는 1,880원 말씀해 주셨고요. 0.8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50.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삼아봤던 표적 종목 모두 다 수익률 기록하면서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살펴봤던 인터플렉스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인 인터플렉스 매수가 공개까지 이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어제 드렸던 거 먼저 살펴보고 급등명중 종목도 보고 가격 전략 드릴 건데요. 자, 봅시다. 인터플렉스. 자, 바닥주. 자, 전고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어제 1,880원에 공략을 해서 장중에 조금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이쪽으로 빠질 일은 만무하고, 왜냐면 다 IT질이 좋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미 예상에 나와 있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 요거 부분인데 예상보다 더 좋아지면 뭐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하면서 다시 빵빠레를 더 외치면서 또 강세를, 연말 랠리를 계속 즐길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이 좋아진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면 그러면 IT주들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어요. 특히 인터플렉스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뭐 만만합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릴 텐데, 하여튼 주봉이든 월봉이든 완전 바닥이니까 떨어질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무슨 IT로 어떻게 먹을 건가. 지금 종목들 계속 드리는 것들, 바닥주들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락장에서나 뭐 이게 종목들이 한 5%, 10% 떨어지면 손절할까 고민하지만 지금 하락장도 아니고 상승장 고민해야죠, 상승장. 일단 우리나라는 박스권장이지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놓고 있는 그냥 상승장이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박스권장인데 바닥주들은 잘못 없습니다. 안 떨어져요.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일단 안전한 종목이고요. 자, 0.8% 수익인데 뭐 조만간에 3% 달성되겠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게 작년에 드렸던 거예요. 작년 한 이맘때쯤인데 11월 21일. 지금은 이제 12월 19일, 그러니까 이맘때쯤이 맞죠, 그렇죠? 한 달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서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수익률이 619%인데, 야, 이거 들어가면 619% 수익 나겠구나 하고 드린 건 아니에요. 그때 왜 드렸냐면, 얘도 그때,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바닥은 아닌데 떴죠. 뜬 상태. 얘 바닥은 3,000원이에요. 3,000원, 뭐 1,500원, 2,000원 여기가 바닥인데, 뜬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길래 떴다가 조정받는 게 이게 잘 가거든요. 왜냐면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여기가 싸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살라고 노력을 하고 가격 안 들어오고 도망가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때 이슈가 터졌던 게 인공지능 AI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뜬금없이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움직이더니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리더니 세력들이 땡겨 올리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600%가 올라간 겁니다. 619%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길래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그래서 고점 대비 50%도 빠지고 많이 빠지길래 시간 좀 오래 걸리겠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IT는 다시 되돌아올 거고, 그때에서는 다시 시간이 한 1년 뭐 한 지나면은 다시 올라가겠거니, 그 정도는 이제 플랜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이 돌파가 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부터 지금 다른 종목들도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되게 강해요, 지금 다 떠 있는 종목들이. 근데 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돌파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이 좋아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2주째 5일이 일주일이에요. 5일이 일주일인데 2주 토요일을 쉬니까. 그래서 거래일로는 딱 보니까 2주째 연기금과 금융투자랑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를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를 지금 돌파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CB 관련주인데 PCB 관련주인 얘가 다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다른 IT주들도 같이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겠죠. 어쨌든 얘는 많이 올라갔지만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제 AS 종목은 자,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다시 움직일까 했더니 조정받으면은 뭐 이제는 뭐 5,000원, 6,000원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그게 좀 아쉬워요. 만약에 한 이쯤에서 한 10,000원 돌파 전에 한번 빠졌으면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거 쫓아가지는 마세요. 일단 고점 놀이는 중에 있습니다. 고가 놀이. 여기서 왔다 갔다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한 사람 다 던지게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은 들어갔다 또 떨어지는 것 같으면 또 던지게 돼 있고 그렇게 털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어쨌든 수익률은 217.9%. 13,910원 기준으로. 근데 여기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 랠리를 펼치면 금방 250%, 300%를 갑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이 얘기 듣고 이거 사려고 하지 말고 얘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팹리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얘네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MLCC라든지 콘덴서라든지 아직 바닥에 있는 내년에서 반도체가 내년만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후년엔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완전 정상화되는 게 2025년도입니다. 2024년도가 아니에요. 2025년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2025년도에 크게 올라갈 종목이 그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쫓아갈 게 아니고 저렇게 갈 애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바닥 종목을. 그게 인터플락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바닥에 있는 애들은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제주반도체는 217.9%인데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도 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전문가 생활 딱 하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자랑을 하고 싶어도 하락장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10년치 이상의 방송을 제가 다 뒤져봐봐요. 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있는 종목이 안 나와요. 왜냐면 모든 종목들이 다 박살나니까. 그게 하락장의 정의잖아요. 근데 장이 좋아지게 되면 30%, 50% 수익 난 종목을 계속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장이 좋으니까. 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또 계속 나올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스원이 또 올라가네요. 자, 어제 뭐 루마니아인가요? 뭐 거기다가 신궁인가 뭔가를 판매를 했다라는 비밀리에 판매를 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계속 이런 얘기는 나올 겁니다. 많이 올라가서 쫓아서 매수할 수는 없지만 뭐 조정받으면은 조정받아 좀 너무 가팔라서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면 되고요. 어차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걔네들 믿고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면 되고 이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때에서는 다른 중소형주들도 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산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국항공우주도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움직인 게 없어요. 모양은 괜찮고 이제 LIG 넥스원이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풍산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시 움직이겠죠. 현대로템도 뭐 궤도 차량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한데 하여튼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대형주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얘네들끼리는 이제 긴밀하게 움직이고 얘들 다 움직이고 나서 내년에서 뭐 방산 5위다 4위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그때에서는 이제 조그만한 퍼스텍이라든지 휴니드, 뭐 스페코, 빅텍 이런 애들도 내년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방산주들 흐름 괜찮다는 거. 60% 오늘 돌파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인터플렉스로 가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자, 어제랑 가격이 동일하네요. 1,880원. 그래요. 어쨌든 현재 가격에 사세요, 그냥. 어차피 사서 물려도 시장이 안 좋을 거라 믿으면 이걸 사면 안 되죠. 지금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 예상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되게 좋을 거라 예상을 해요. 어느 정도 미국 시장 역사적인 신고점. 내년 미국 대선 이후에서도 갈 수도 있어요.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내년 대선 마무리는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7월 달, 8월 달까지는 랠리를 계속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빠지긴 하겠지만 근데 올라간 거 없는 애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수급도 좋아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샀죠.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들어가든 바닥에 들어가면 그리고 엊그저께 드렸었던 지난주도 다 바닥에 종목 다 드렸는데 다 수익이 3에서 5% 다 수익이 났죠. HLB 바이오스텍도 엄청 바닥에 있으니까 오늘 장중에 5% 6% 움직이잖아요. 아까 6.6%까지 올라갔네. 2,980원. 그럼 얘도 2,880원. 이것도 3%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역배열 패턴주라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또 내년 연초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주워 담으면 되는데 얘는 그냥 제약바이오 쪽이고 주도주 섹터인 IT 섹터에서는 뭐 인터플렉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주워 담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주성엔진을 담을 거예요. 이것도 떠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산다 그래서 뭐 깨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있고 인터플렉스는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만한 거 수급 양호하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를 공략한다 그러면 인터플렉스 뭐 더 싸게 사고 싶으면 또 내려올 때 사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싼 자리가 과연 나올까요? 라는 부분에 저는 물음표를 달면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지금 3일 동안에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놨으면 조만간에 이거 고점 돌파하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나 잡아봐라 하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장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빠질 자리가 없어요. 조정 살짝 받아도 바로 넘어가면서 이거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연말장이라서 지금 안 가는 건데 연말 끝나면 연초장 되게 되면 이거 넘어간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여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인터플렉스 어제와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가능하다. 1,88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솔트룩스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 0.95% 상승했고요. 26,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고요. 내년 CES 2024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올온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전자기기에 녹여라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AI가 중심이 돼서 많은 제품이나 기술들이 또 선보여지게 될 텐데 솔트룩스가 다시 한번 시세가 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담자님 29,8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 올해장은 끝났습니다. 근데 내년장이 더 기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장 이제 6거래일 남았는데 그냥 천천히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사놓고 넘어가면 돼요. 배당락 전인 26일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인가요? 내일 아마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30억을 할 건지 50억을 할 건지 어쨌든 완화의 얘기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이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미국 장도 안 빠지는데 어디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 지금 펼쳐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왠지 모르게 소심해져 갖고 좀 주식들을 못 사는데 제가 볼 때는 근 코로나 이후에서 가장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그런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럼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솔트룩스. 자, 솔트룩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을 볼까요? 매수 가격이 29,800원. 그래요. 이 정도면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CS 2024 1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차트도 바닥에서 이렇게 이 정도 모양 만들었으면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고 다시 3만 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14%인가 아주 급등을 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오늘도 또 올라가요. 자, 로봇주의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쫄병 로봇주들도 쫓아가기는 할 겁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이 좋기 때문에 차 급락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년 장이 계속 기대가 되는 흐름들이 얘만 보더라도 인공지능하고 로봇주들이 기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가는 거는 일부러 지금 지수를 눌러놓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9월 21일서부터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제가 매파라 그랬어요. 현금화해야 된다. 근데 11월 2일 날 FOMC에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제가 방송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제 저도 비둘기파라고. 저 비둘기파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계속 비둘기파예요. 12월 2일, 12월 3일 그때 이후서부터 저는 계속 상담을 보면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장을 전 좋게 보니까. 만약에 또다시 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작년처럼 여러분들 한번 종목 질문해 봐봐요. 이거 뭐하러 갖고 가요? 이거 파세요? 안 갑니다. 지금이라도 현금화하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모든 종목들을 그렇게 상담으로 소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던지라고. 갖고 있을 필요 없다. 던지세요. 지금이라도 파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비둘기파입니다. 자, 그래서 솔트룩스 비둘기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갖고 가면 됩니다. 3만 원 넘어갈 거니까 비둘기파적으로 계속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분호요. 분호? 예, 뷰노? 예. 뷰노.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500원에 14%예요. 41,500원 14%. 뭐 솔트룩스나 뷰노나 뭐 예. 인공지능 섹터에 있는 애들은 기대가 되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수익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말고 더 사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네,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근데 얘는 떨어졌을 때 더 사는 자리가 35,000원짜리가 1차, 2차가 3만 원짜리인데 안 내려오는 게 좋죠.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게 좋고 여기서 좀 자리 잘 지지하고 있다가 예. 45,000원 돌파하면서 5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에서 다시 전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전화 드릴게요.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2.42% 상승하면서 11,000원 선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장 매수가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1,880원 말씀해 주셨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0.06% 소폭이지만 떨어져 있고요. 2,5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장 초반의 삼성전자 보합 수준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삼성과 인텔이 내년에 DDR5 그리고 HBM에 이어서 CXL까지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29% 상승했는데요. JP모건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스케줄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자리에 발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0.6% 상승하면서 8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만 유일하게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LNF도 1.7%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4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4분 지났고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승 탄력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8% 상승하면서 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지수는 뭐 그냥 거냥거냥 거기서 움직이죠. 뭐 큰 폭등도 없고 큰 하락도 없고. 근데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서 조금씩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의 바닥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체감들이 확 좋아질 텐데 그렇진 않아요. 일부의 바닥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다른 종목들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장, 내년 연초장에서는 그런 종목들로 주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목요일마다 얘기해드리는 불기둥 종목,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불나방 종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나방이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막 기도 생각도 않고 막 지르고 막 대책 없고 막 하는 사람들 불나방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약간 떠 있는 종목들이 잘 가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위지육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위지육 스튜디오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기 양봉이 급등 나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들고 거래에 실르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시세를 빨리 줍니다. 이거 단기간에 50% 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자랑했던 종목인데 HLB 얘도 이렇게 머리를 들고 고점을 돌파하니까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세가 없고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할 때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 일단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선수 매매 방법이거든요. 돌파 매매라고. 그게 뭐 20% 올라갔든 30% 올라갔든 5% 올라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가를 돌파하면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만 되냐면 상승장에서만 쓰이는 기법이에요. 하락장이나 박스권장에서 쓰면은 따라가면 고점에 물리거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왜냐면 최고점에 산 거거든요. 그 주식에. 근데 지금처럼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장이 우리나라만 박스권장이죠. 박스권장에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막 계속 종목들이 할 때에서는 오히려 있잖아요.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 일단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플렉스로 얘기했던 게 얘는 바닥이면서도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돌파를 시도를 하면.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은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승장과 같은 패턴 기법이 먹히는 장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그래요. 인터플렉스가 제일 멍청하게 안 움직여서 그렇지 다른 애들은 되게 잘 움직인다는 얘기죠. 다른 이제 테마주들 최근에 뭐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었던 IT주는 다들 급등을 했는데 뭐 인터플렉스도 갈 때가 있겠죠. 근데 장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돌파 패턴이 지금 먹히는 건데
하락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최고점에 매수를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지만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게 먹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서도 다른 종목들도 바닥에서 종목들이 돌아가는 들이 계속 포착이 되니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이미 제가 11월 달서부터 매매에 좋은 장이라고 노래를 불렀으면 바닥에 있는 건 꼼짝도 안 해요. 다 얼음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돌파 패턴이나 이미 머리를 들고 거리 실리고 날아가는 종목들은 최근에 가상화폐주들이 그랬고 STO 관련주들이 그랬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불기둥 종목에는 그런 종목들을 다 섞어서 줬습니다. 다 줬어요, 다. 불기둥 섹터에서는 최근에 급등했던 거 뭐 자랑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뭐 우리기술산업, 위지트 뭐 등등 뭐 뷰노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한 몇 주 전에 흥하해운, 대한해운 한 3, 4주 전에 얘기했던 종목이고 컴투스홀딩스, 헬릭스미스 뭐 등등 인성정보 여기에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 왜냐면 여기서는 조금만 떨어져 3%, 5%만 떨어져 다들 심장 놀래가지고 다들 어떡하냐 하는 분들이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주 위주로 좀 얼음하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지만 목요일 날 얘기하는 종목은 불기둥, 불나방 종목들 위주로 얘기합니다. 급등주 패턴. 그래서 지금은 그런 패턴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바닥 종목 나쁜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걔네들도 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는 유투바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6% 그래도 나름 강세 보이고 있고요. 5,4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신규주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은 5,700원에 매수하셨고 5% 정도의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유투바이오 의료장비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의료장비 서비스 헬스케어 혈액, 조직, 소변 등 질병 의심 검사체에 대한 분자 진단 검사 관련주군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일단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이랑 그다음에 뭐 치매, 그다음에 뭐 비만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당뇨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겨울철이고 그러니까 조류 독감, 그다음에 뭐 돼지열병 이게 또 창궐할 그 타이밍이 1월 달, 2월 달에 많이 발병을 합니다. 3월 달까지.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그런 이제 방역 관련주들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동물 백신 관련주 그쪽이 좀 더 이슈가 더 빠를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폐렴이라든지 독감 이 이슈가 지금 뭐 계속 이슈가 나와요. 그리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면역체들이 이제 면역들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독감이나 뭐 폐렴 환자가 뭐 급증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뉴스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독감 환자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 쪽에 좀 더 빠를 건데 얘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서 매수 가격이 좀 높지는 않죠. 그러면 저는 종목 교체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독감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동물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더 빠르거나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뭐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날 겁니다.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뭐 6,000원, 6,500원까지는 무난하니까 저는 수익 나고 바꿀래요 하면은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6,000원에서 6,500원까지는 보유가 되지만 좀 더 이슈가 좀 더 빠른,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쪽이 이슈가 더 풍부하니까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P, 뭐라고요? MP요. MP? 네, MP. 네, MP.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600원에 10%입니다. 3,600원에 10%. 네. 사실 이제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 좀 됐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네. 또 원래 단가가 4,200원이었는데 네. 조금 낮춰놨어요. 요게 이제 광고 관련주 해가지고 예전에 메타버스를 움직였던 애인데, 지금 뭐 바닥이고 그래서 수익은 나겠는데, 네. 이게 잘 갈 수도 있어요. 뭐 메타버스랑 네. 상관없이. 지금 보니까 누가 매집하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증거금 100%짜리고 실적은 나오는 회사인가? 잠깐 그것만 볼게요. 네. 일단 적자가 2번이 찍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앞에 한 지금부터 2년, 3년 전에 그래도 흑자가 났던 경우 있으니까 상패는 안 당할 것 같고 작전 준 것 같아요. 이거는 4,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이게 급등을 많이 할 건지 아닌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4,000원 넘어가면 다시 전화 드릴까요? 네,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원익 머티리얼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9%, 2%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37,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고요. LCD나 LED에도 제조 공정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반도체가 또 최근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은 28,550원에 매수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워닝 머티리얼즈도 제가 7월 달, 8월 달 그때에서 표역 종목으로 갖고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IT를 좋게 봤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안 갔습니다. 안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 있는데 사실 그래서 SF 반도체도 그러다가 움직였고 코리아 소켓도 그러다 움직였고 제주 반도체도 9월 달에 그러니까 저는 8월 달, 9월 달에 IT를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미래에는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로봇 택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고 뭐 CS 2024에서도 지금 뭐 어느 기업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칵테일을 만드는 뭐 로봇팔 그런데 걔네들이 뭐 칵테일만 만들겠습니까? 칵테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주방에 이제 여러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설거지도 이제 로봇팔이 다 할 거고요. 물론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동세척기 있으니까 뭐 그런 건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요리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게 미래에 오게 되면 아마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데 있어서 일단 IT를 저는 좋게 봤는데 자 차트를 보면 자 이게 7월 달에 8월 달에 제가 추천했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물리라고 비싼 자리 줬느냐? 아니에요. 이거 3년 동안 빠졌던 2년 6개월 동안 빠졌던 종목을 추천했던 거예요. 고점에 저는 추천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빠져 있길래 그래 여기서 바닥이니까 IT가 내년에 좋다고 하니까 이미 올 봄서부터 IT 섹터들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의 실적이 올 3분기, 4분기부터 많이 좋아질 거다. 흑자 전환은 일단 4분기에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올 봄에서는 흑자 전환 얘기가 이제 내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왔고 적자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거 여러분도 알고 있는 소식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550원 더 가져가세요. 일단 33,000원까지는 보시면서 가져가시고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33,000원 얼마 안 남았죠? 뭐 8% 정도만 더 참았다가 거기서 한번 팔거나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뭐 시장의 흐름들은 양호하니까 이렇게 바닥엔 종목들 워닝 머티리얼즈가 딱 FM 그 표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년에서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장은 펼쳐지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연말장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아직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550선 돌파한 후에 안착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인터플렉스, 매수가는 1,88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